안녕하세요. 또 그냥 부담 없는 얘기, 외식 창업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치킨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봅시다.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요즘 뭐 반도체 산업 얘기 나오면서 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킨 게임이란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죠. 뭐냐면 새로운 그 시장 진입자가 후발주자가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거를 어떤 진입하지 못하도록 단기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후려치거나 해서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도록,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를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붙이는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그런 말이죠. 전략이고. 그래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게임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영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더 큰 자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킨 게임이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외식 산업하고 비교한다라는 거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업계든지 그래서 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느냐,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돈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이런 데는 장치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외식 산업과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그런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외식 산업을 가능하면 외식 산업이나 외식 창업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 산업의 어떤 흐름, 이제 커다란 트렌드는 기업화되어 가고 산업화되어 가고 있다. 그 속도의 어떤 그 강약은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체인화되어 가고 있고 프랜차이즈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화되어 가고 있고 기업화, 산업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창업 강자들이 한 개의 점포를 살리고 죽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 인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화된 프랜차이즈와 한 개의 그 개인 자영업자가 싸우게 된다면 어, 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거의 프랜차이즈나 기업이 이기게 될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붙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제가 백종원 선생님의 파스타집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파스타라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보통은 아무리 저렴해도 한 10,000원 이상 정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파스타라는 거는 뭐 칼국수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셰프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 그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분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이 뭐 원재료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뭐 10,000원 이상, 뭐 15,000원, 20,000원, 뭐 그런 어떤 뭐 레벨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뭐 한 7,000원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면, 자, 우리가 외식 경영을 할 때 보통 개수관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100이라고 쳐요.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보나요? 원재료비가 30, 그러니까 그 포션을 잡을 때 원재료비가 30%, 인건비가 30%, 그리고 뭐 고정비 중에서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고정 그 투자 비용,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고정 투자 비용과 임대료를 합쳐서 우리가 30%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남아요? 10%가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통 잡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수관리는 그 각각의 포션을 조정을 하고 또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몇 퍼센트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재료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고 고정 투자 초기 투자 자본 내서 임대료나 기타 고정 비용에서 줄여야 되는데 사실 고정 비용, 임대료나 고정 투자 비용에서 줄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원재료비가 서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식에서 얘기할 때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임대료나 이런 투자 비용이 적어지는 방법은 자기 건물이나 자기 땅에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가족 경영, 그러니까 가족끼리 경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개수를 관리를 하기 위한 그 항목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뭐죠 전략일 수가 있겠는데 뭐 원재료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뭐 프로모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우리가 추구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감한 그러니까 100이라고 아까 했던 것 자체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얼마나 많이 남길래 이걸 뭐 15,000원씩이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조건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 자체를 많이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외식업 자체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경쟁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수익을 봤어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가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가운데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어떤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데 가격 파괴를 하는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TV 같은 데 많이 소개도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 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떤 경영 마인드가 뭐 투철하거나 그거를 앞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키거나 사업화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포가 여러 개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결합이 돼가지고 사업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동네의 가게까지는 영향을 잘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죽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대기업이라는 건 뭐 큰 기업이라기보다는 외식업계 내에서 큰 프랜차이즈 체인이 이런 전략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형 상권에 입점을 해가지고 전국에 뭐 매장을 뭐 300개에서 500개 정도 사이에 매장을 쫙 깐다. 그러면은 이 외식업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럼 그런 점포가 되는 그 주변에는 다른 반경 1km 이내에는 다른 파스타집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형 상권, 그러니까 골목 상권 말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중형 상권에 한 300개에서 500개 사이로 입점만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그런 업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 하는 한 사람이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원재료나 뭐
원재료 코스트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확 낮추기 위한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뭐 야채를 땅이 있어갖고 재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냉장, 냉동, 창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렴할 때 재료를 많이 사놓아서 저장할 수 있는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어떤 뭐 농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걸 얘기할 때를 이제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과 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존하거나 상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를 뭐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의 노하우이고 또 뭐 영업 방식이고 이런 거를 뭐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칭찬받을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예요.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점포를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내가 이거 하나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체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기업,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인이 있고요. 하나의 점포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놀부라든가 지금 뭐 백종원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니었죠. 하나의 점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뭐 크게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외식업계에서는 거의 대기업 규모로 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먹이 사슬,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뭐 각종 뭐 유통업, 그다음에 판매업 이런 거를 다 갖춰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예를 들면 뭐 롯데다 뭐 삼성이다 이런 데는 그 브랜드만으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 외식업에서 하나의 커다란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먹이사슬의 한 파트로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력 업적이 따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의 어떤 파트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의 한 분야로서, 문화 파트의 한 분야로서 외식업을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자본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프랜차이즈를 확 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화 하지 않고 그런 어떤 한 파트로 가져가는 경우에 그냥 뭐 100개, 200개도 순식간에 직영 체인으로 깔아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외식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직영 체인으로 몇백 개의 점포를 깐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체인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점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개, 200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외식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점포를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프랜차이즈 체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한 개의 점포만을 보고 이거를 키워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허상인가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작게 막 그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더라도 큰 공룡이 나타나서 내 옆에 딱 입점을 한다면 그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어떤 그런 그 명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또한 외식 창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하게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해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커다란 공룡이 내 옆에 딱 나타난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는 굉장히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이런 전략이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낼 수 있는 R&D 능력이나 경영 능력까지 갖추지 않고서는 창업에는 발도 들여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 꾸준히 현장 경험을 쌓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그런 충분한 경력. 그러니까 한 개의 음식점에서 일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체인이나 외식 기업에서 일해보는 그런 경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식업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 나 혼자 한우물을 판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기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점포로서 내가 끝까지 한우물을 파겠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전략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는 3대째 영업을 잘 해오고 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잘 되는 음식점도 정말 망할 때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어떤 기업화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창업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프랜차이즈화를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할 능력이 있을 때, 프랜차이즈화 시킬 능력이 있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그 법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뵙도록 하죠.